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현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며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81강입니다. 오늘은 심할 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심할 심자입니다.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죠. 심하다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할 심자는 달 감자와 짝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달 감자는 달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짝필자는 짝이지요. 상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심자는 짝과 함께 느끼는 단맛이 더 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보다 상대가 있으면 그 맛이 더 심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밥 먹기를 즐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촬영하기도 하고 심심하지요. 그러나 같이 먹으면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이 더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맛이 더 좋기도 하지요. 흔히 하는 말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같이 먹게 되면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 맛이 더 심한 것이지요. 심할 심자는 짝과 함께 느끼는 단맛이 더 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독서불구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불구심해는 책을 읽는데 이해를 깊이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독서는 즐겨하지만 참된 학문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극심하다든가 막심하다 할 때도 심할 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심할 심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심할 심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견딜 감자입니다. 견딜 감자는 견디다는 것이죠. 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다는 것은 물건이 열이나 압력 등 외부 작용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딜 감자는 흑토자와 심할 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감자는 흙은 심한 환경을 견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오랫동안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흙은 추위나 더위 또는 어떤 재해도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잘 견뎌낸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산이 온통 망가졌습니다. 온통 황폐화되었죠. 이런 산마저도 금세 효갑니다. 그래서 농토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흙의 복원력 때문에 우리 인류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견딜 감자는 흙은 심한 환경에도 견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은 추위나 더위 또는 어떤 재해도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감자는 흙이 심한 환경에서도 잘 견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낭패불감이 있습니다. 낭패불감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란 뜻이죠. 난감한 처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감하다든가 감당한다고 할 때도 견딜 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 감자입니다. 헤아릴 감자는 헤아리다는 뜻이 있죠. 헤아리다는 것은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아릴 감자는 심할 심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고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감자는 심한 힘을 사용하는 게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아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 미루어 생각할 때 되면 그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한 문제에 오랫동안 골똘하게 되면 에너지가 기갈되지요. 고갈되게 됩니다. 헤아릴 감자는 심한 힘을 사용하는 게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아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친자례감이 있습니다. 친자례감은 여럿이 의논하여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와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를 할 때나 감지를 할 때도 헤아릴 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할 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채울 담자입니다. 채울 담자는 채우다는 뜻도 있고 즐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채우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 안에 어떤 물건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채울 담자는 물수변의 심할 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채울 담자는 흐르는 물은 심하게 채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은 금세 저수지를 채운다는 것이죠. 텅 빈 저수지가 있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이 있게 되면 그 텅 빈 저수지를 금방 채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텅텅 비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흐르는 물이 있게 되면 이런 저수지마저도 금세 채우게 됩니다. 금세 가득 차는 것이죠. 이렇게 저수지에 많은 물을 채우려면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흐르는 물이 있게 되면 금세 채우게 되는 것이죠. 물이 정도에 지나칠 만큼 빨리 심하게 채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태울 담자는 흐르는 물은 심하게 채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은 금세 저수지를 채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담수가 있죠. 담수는 저수지나 댐 따위에 물을 채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락도 있습니다. 담락은 평화롭고 재밌게 즐긴다는 뜻이죠. 이때 채울 담자는 즐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짐작할 짐자입니다. 짐작할 짐자는 짐작하다는 뜻이 있죠. 짐작하다는 것은 사정이나 형편을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작할 짐자는 심할 심자와 말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고 말두자는 말을 말합니다. 곡식의 용량의 단위를 세는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짐작할 짐자는 말을 심하게 사용하여 짐작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곡식을 담으며 신중하게 양을 헤아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많은 양의 곡식이 생산되지요.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곡식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너무 많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양일 때는 이렇게 말로 했었습니다. 이런 말로 곡식을 헤아리면 그 양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작을 때는 뒤로 하게 됩니다. 짐작할 짐자는 말을 심하게 사용하여 짐작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곡식을 담으면서 신중하게 그 양을 헤아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대모자 짐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모자 짐작이는 큰 번거지에 귀 짐작이라는 말로써 번거지가 아무리 커도 귀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는 것처럼 일이 지나치게 확대되어도 그 일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짐작이나 침량이라 할 때도 짐작할 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량이라 할 때는 짐작할 짐자가 침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심할 심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이길 감자입니다. 이길 감자는 이기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길 감자는 심할 심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심할 심자는 심하다는 뜻이 있고 창과자는 창을 말합니다.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길 감자는 심하게 창을 사용하여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더 잘 다루는 쪽이 승리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전쟁이 나오면 무기의 대결인 것이죠.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무기의 대결입니다. 누가 무기를 더 심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승리가 결정나는 것이죠. 무기를 정도에 지나칠 만큼 더 잘 다루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길 감자는 심하게 창을 사용하여 이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더 잘 다루는 쪽이 승리한다는 그런 승리의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감난이 있습니다. 감난은 난리를 이겨 평정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만동이 있습니다. 감만동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81강으로서 심할 심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